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살면서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두통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유, 그냥 좀 심한 편두통이겠거니 하고 넘기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바로 그 참기 힘든 두통이 어쩌면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뇌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뇌신경외과 전문의 이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통 정말 흔한 증상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진통제 하나 먹고 넘어가시곤 하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이런 종류의 두통은 이건 정말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정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그 편두통하고 혼동하기는 쉬운데 이걸 놓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두통, 그런 위험한 두통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오늘 아주 쉽고 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좀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그냥 편두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심각한 뇌혈관 문제였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58세 김미정 씨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김미정 씨 같은 경우는요, 원래 좀 편두통을 앓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평소 겪던 두통이랑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었던 거죠. 갑자기 시야가 딱 절반 정도가 흐릿하게 보이면서, 말도 좀 어눌해지고요. 그러면서 정말 극심한 두통이랑 구토까지 같이 온 겁니다. 아이고, 시야가 흐려지고 말까지 어눌해진다니. 평소 편두통이랑은 정말 달랐겠네요. 네,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 영어로는 RCVS라고 하는데요. 이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뇌혈관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확 좁아지는 병이에요. 비유하자면 혈관에 쥐가 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까요? 혈관에 쥐가 난다. 와, 표현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아프고 심각할지 짐작이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놔두면 뇌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좁아졌던 혈관이 다시 확 늘어나면서 터져버리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또 폐경 후에 호르몬 변화를 겪으시는 분들한테서 조금 더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년 여성분들이 특히 좀 주의해야겠네요. 그럼 선생님, 이 RCVS라는 게 평소에 겪던 그 편두통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떤 점을 딱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통증이 시작되는 그 양상하고 강도입니다. RCVS는 정말 갑자기, 아주 갑자기 시작되고요. 통증 강도도 이전에 겪었던 편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심합니다. 뭐, 망치로 맞은 듯하다, 터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아까 김미정 씨 사례처럼 시야가 이상하다거나, 뭐,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하는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고요. 아, 통증의 시작 양상, 강도,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 동반 여부.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편두통 약이나 진통제 있잖아요. 그걸 먹어도 통증이 거의 조절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내가 겪던 편두통의 패턴과 오늘 겪는 두통의 확연히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면 더더욱 의심해 봐야겠네요. 정말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위험한 두통으로 벼락두통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61세 박정수 씨 사례는 또 어떤 경우였습니까? 네, 벼락두통. 이름 그대로 정말 하늘에서 벼락 치듯이 갑자기 찾아오는 두통을 말합니다. 이 박정수 씨 같은 경우는요, 등산을 하시는 중이었어요. 등산 중에 잠시 쉬면서 푸시업 같은 운동을 좀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갑자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극심한 두통을 느끼신 겁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운동하다가 갑자기 망치로 맞은 듯한 통증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다른 증상도 있었나요? 네, 그 두통과 동시에 아주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끼셨고요. 눈앞이 좀 왜곡되어 보이고 몸의 감각도 좀 이상해지고 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심각했네요. 그래서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뇌 부위 중에서도 우리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는 연수라는 곳이 있거든요. 숨 쉬고 심장 뛰고 이런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위인데 이 연수 부위에 뇌경색이 온 것이었습니다. 연수 뇌경색이요? 아니, 운동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원인이 뭐였나요? 그 원인이요. 운동 중에 특히 이제 목을 좀 과하게 움직이거나 힘을 주는 동작에서 목에 있는 큰 혈관 중에 척추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척추동맥의 벽이 좀 손상을 입으면서 혈관 안쪽이 찢어진 거죠. 이걸 박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혈류가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수까지 피가 공급되지 못해서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와, 운동하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 이 벼락두통의 가장 중요한 특징, 딱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그건 바로 갑작스러움입니다. 얼마나 갑작스럽냐면요. 통증이 딱 시작되고 나서 불과 1분 안에 통증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 이 벼락두통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가 좀 심하게 아프다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꽝 하고 터질 듯이 아프다 이런 느낌인 거죠. 1분 안에 최고조에 달하는 갑작스러움. 네. 그리고 이 벼락두통이 왜 무서우냐면요. 이게 뇌 혈관에 생긴 꽈리, 그러니까 뇌동맥류라고 하죠. 이게 터지기 직전이나 혹은 터졌을 때 나타나는 첫 증상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 박정수 씨 경우처럼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벽이 찢어지는 뇌혈관 박리 같은 정말 치명적인 뇌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벼락 같은 두통을 만약에 느꼈다. 그러면 정말 단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119를 부르거나 주변의 도움을 청해서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야말로 골든타임이 생사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어떤 증상들을 특히 더 주의 깊게 보고 이건 위험 신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건 절대 지체하시면 안 되고 새벽이라도 주말이라도 즉시 119에 연락하시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벼락두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분 이내에 통증이 최고조에 달하는 정말 갑작스럽고 극심한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두통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 중 하나예요. 1분 안에 최고조,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 네. 둘째는 시야 변화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번쩍거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시야의 일부가 까맣게 가려져서 안 보인다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인다거나 혹은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 이런 시력 또는 시야의 변화가 두통과 함께 나타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시야 문제도요? 네. 셋째는 언어장애나 발음장애입니다. 갑자기 말이 좀 어눌해진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증상. 이것도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나 듣는 게 이상해지는 거요. 네. 넷째는 편측 마비나 감각 이상입니다. 팔이나 다리 어느 한쪽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진다거나 아니면 저릿저릿하거나 남의 살처럼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거울을 봤을 때 얼굴 한쪽이 좀 처져 보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몸의 한쪽에서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몸의 한쪽만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거? 포하고 또 너무 어지러워서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고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면 이것 역시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구토나 심한 어지럼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기저질환 동반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다면 젊고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두통이 조금만 이상해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체크리스트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벼락두통, 시야 변화, 언어 발음 장애, 편측 마비 감각 이상, 심한 구토어지럼증,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50대 이상.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응급실, 맞죠? 네, 정확합니다. 이 6가지는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그 갑작스러움, 통증의 극심함, 그리고 두통 외에 다른 신경학적 증상, 그러니까 시야나 언어, 마비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 이걸 잘 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3가지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관 건강이 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진통제 먹고 잠깐 괜찮아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증상만 잠시 가려줄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 예를 들어 터지려는 뇌동맥류나 막힌 뇌혈관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진통제 먹고 잠깐 괜찮아졌다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절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약 먹었으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네네. 자가 판단은 절대 금물이다. 네.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는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안정된 자세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그 시간을 꼭 기억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알려서 기록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정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혈전 녹이는 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상 시작 시간이 언제냐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증상 시작 시간 기록, 이것도 정말 중요하군요. 네, 병원 방문을 망설이는 그 몇 시간, 아니 몇십 분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뇌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두통 신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의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싶으시면 주변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통 정말 흔하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위험 신호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정보 정말 유익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냥 머리 아프다 하고 지나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 뇌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83세 의사가 매일 마시는 이술, 알고 보니 건강비법, 생막걸리의 놀라운 효능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